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은 급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주식시장도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네, 한국 국회가 협정을 이해하지 않는다. 네. 그런 주장과 관세 인상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네. 뭐죠?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10월에 한국에 가서 이거 합의까지 했다, 확인까지 했다. 그랬는데 한국 국회가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라는 문구를 오늘 새벽 한국 시간 6시 57분 미국으로 이제 오후 6시 정도 되는데 이거를 트루스 소셜에 툭 던진 거죠. 이게 이제 당장 25%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일단 이 트루스 소셜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요. 이게 당장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다 이미 투자 협정을 하고 지금 한국 국회에서도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외교적인 관례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국회가 협정을 안 지킨다는 주장인데 실제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안을 팩트시트를 만들 때 한국은 이게 법안이 발의된 달에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정부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이제 15%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팩트시트에 적힌 내용대로 법안이 발의됐고 이제 소급 적용돼서 이미 15%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 다른 단서 조항 없죠. 그런데 아직 법안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게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이제 완전히 뒤집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으니까 이것만 빨리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관측을 했었는데 이 트럼프 왜 이럴까를 또 보면 트럼프는 지금 이제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이번에 미니애폴리스 문제도 있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세게 밀어붙일 만한 이슈가 필요한데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제 한국 투자협정 이슈일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일본은 지금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 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마도 한국 정부도 좀 시간을 끌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세 협정이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연방법원에서 지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선고는 뭔가 문제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의로 이렇게 관세를 정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이게 뒤집히면 관세 협상이 그동안 물었던 관세를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걸 좀 미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 관계자를 만나서 국회 비준을 핑계로 좀 미뤘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게 굳이 투자 협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발목이 잡힐 거다. 그래서 굳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본은 이런 법안이 있나요? 놀랍게도 일본은 이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에 지난해 합의를 했는데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랬는데 MOU만으로 성립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즉시 발효가 됐고 국회 승인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또 국내에 또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이제 과거 이명박 FTA 관련된 이제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통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명문화 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 발의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소급 적용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막상 또 국민의힘이 계속 또 어깃장을 놓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제 민주당은 특별법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둘이 서로 이제 양쪽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도 사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웬만하면 이제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좀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 등등을 거치면서 이게 좀 미뤄져 있는 상태죠. 네. 이 법안 문제. 그래서 그 법안 5가지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법안이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아침에 이제 이걸 그냥 통과만 되면 바로 그 트럼프가 좀 잘난 척하면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5가지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투자를 하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국회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김병기 위에 4개는 이제 민주당 아니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무소속이지만 위에 4개는 민주당에서 나온 아니고 맨 밑에 박성훈 안은 국민의힘 아닌데 각각 위에 짧게 보면 국회 사후 보고를 해라. 이건 좀 느슨한 아니고요. 홍기원 의원 안은 이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해라. 진성주 의원 안은 사전 동의를 좀 받도록 하자. 운영 보고서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네. 안도걸 안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해집니다. 안도걸 안은 10억 달러 이상은 보고를 하고 30억 달러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고. 박성훈은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까다로운 아니죠. 모든 제안과 추진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서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이 또 필요하면 뭐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도 그동안 민주당이 필요하면 강행 처리를 했으면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하면서 강행 처리를 했으면서 왜 이건 안 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자기들이 반대해서 국익에 손상을 끼쳤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빠르게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안을 정해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원금은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나면 9대1 미국이 9고 우리가 10%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만 또 미국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혜롭게 국회가 처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매길까요? 번복해서? 지금 이제 이제 오늘 또 이제 급하게 정부가 또 회의를 하고 또 이제 김정관 장관이 좀 이제 캐나다에 지금 잠수함 협상 때문에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급하게 지금 또 이제 미국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JD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예. 쿠팡 관련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왜 돈을 안 내놓느냐 이게 좀 불만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현금이 입금돼야 이게 그 트럼프가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아웃, 그러니까 트럼프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가 이번에도 적당히 물러서는 거 아니겠느냐. 이 그린란드 협상 때는 거기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가 네. 사실 뭐 3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우려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풀어줬죠. 그것처럼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건은 트럼프가 한국이 이 입금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오늘 정부가 긴급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뭔가요? 정부의 긴급 회의 결과.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했고 네네. 어떤 예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비준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국민의힘 이걸 약점을 잡고 계속 정부를 흔들려는 그런 양상이고 민주당은 이게 이제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네. 상황입니다. 여긴 주로 이제 관세 부분에 자동차에 영향을 받을 텐데 현대차 주가가 최근 90% 이상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무슨 이상이 있을까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 정도 빠졌는데요. 1%. 우려했던 것보다는 꽤 많이 그래도 방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우리 주가 지수 한번 봐주세요. 오늘 놀랍게도 종합 주가 지수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5천을 넘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꽤 많이 주식을 샀고요. 개인이 이제 놀라서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다는 건 이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네. 거고 이게 트럼프가 25%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25%를 때릴 테니까 빨리 투자 협정을 진행하라라는 압박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고요. 이거 이제 지금 김정관 장관이나 이제 이거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안 내겠다고 했냐? 시간 좀 달라라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약간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간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어차피 주기로 했다면
사실 그 우리의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시간을 끄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대차 주가가 많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한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손실을 입었고 이번에 만약 25%가 올라간다면 또 한 5조 원 정도 손실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그렇게 손실이 컸는데도 이게 지금 오늘 날짜로 뽑아봤습니다. 사상 최대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동차 기업 주가 시가총액을 보면 당연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국이 토요타 이 BYD 다음에 이제 현대차인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만 놓고 보면 토요타 이미 GM을 따라잡아서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뭐 테슬라와 BYD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현대차 주가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지금 90% 2배 가까이 뛰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오늘 잠깐 주춤했다고 하지만 그 압도적으로 치고 오르고 있고 여기에 또 아틀라스 피지컬 AI 테마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식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지금 49만 원인데 이게 8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글로벌하게 또 현대차가 세계 2위 지금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이슈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관세를 물더라도 판매는 여전히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한국도 돈을 받는 거를 확정이 되면 네. 그 연방법원에 대해서 일본도 돈을 내고 한국도 돈을 내지 않았냐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 재판에 유리한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설령 연방 법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트럼프는 다른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계속 관세를 계속 물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 관세가 뒤집히더라도 이게 관세를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 정부와 각계 소송을 걸어야 되기 소송을 때문에 제기해야 되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은 이 정도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네네. 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도적인 자기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과 그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약간 약점을 보이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 참가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맨 위에 이제 이 내연기관 차들만 보면 토요타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금 이제 노란색이 GM이고요. 파란색이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GM을 이미 작년에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에 그 관세 협상의 그 충격을 받고도 현대차가 2위 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전망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충격을 감안하고도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미국에 투자해야 될 2천억 달러가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또 하나의 새로운 미국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일본은 이걸 이미 알고 있고 굉장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의 교두보를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어차피 투자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없다면 이걸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관세를 이겨나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인가가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투자를 해나갈 때도 국익을 어떻게 지키면서 해나가는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 그리고 기술 경쟁 우리 기업도 정부도 힘내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그 뭐 비준을 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비준 없이 어차피 투자해야 된다면 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시점에 이런 걸 가지고 이 발목을 잡는 특히 또 아마 이걸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여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국익을 우선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네. 미국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준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보다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